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. 네.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요. 저는 뭐 그건 뭐 자연스럽다고 봅니다. 그런 것들을 청문회에서 걸러집니다. 네. 그게 청문회 기능이에요. 기능이야. 청문회 기능입니다. 그런데 인사검증을 검찰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. 정신 못 차렸어요. 국힘 소속인 서울시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이름을 밝히세요. 본인이 이종배. 관종이기 때문에 이종배 서울시 많이 의원. 했어요. 이런 거. 저도 당했었어요. 이 사람이 19일 날 김민석 후보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19일에. 근데 중앙지검이 바로 그 다음 날인 20일에 형사 일부의 사건을 배당했어요. 와. 바로 다음 날에. 자, 이렇게 바로 다음 날에 배당하자마자 국민의힘은 아니 총리 후보자가 피의자인 경우는 처음 본다. 피의자를 붙인다는 그리고 거죠. 막 때려요. 그러자 또 보수 언론에서는 그걸 또 받았어요. 그러자 또 방송 나오는 보수 논객들은 보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또 그걸 때려요. 전형적이죠. 이 선순환 구조 자기들끼리는.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건데 근데 이게 참 이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김민석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거의 국민의힘에서도 주진애 의원이 혼자 나서가지고 본인에 관한 오히려 잘못된 뭐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게 다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파고들고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오죽하면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별로 탐탁치 않게 본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경으로 지적하는 게 주진우도 지금 이 출마 전에 법률 보좌관을 했었고 법률비서를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본인이 윤석열 그리고 저와 누구보다도 가깝게 검찰 출신이기도 하니까 자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만큼 주진우의 독단적인 행동으로까지 보이는데 거기에 검찰이 고발은 다른 사람이 했지만 힘을 실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이 부분은. 검찰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. 저는. 최초의 피의자 총리 후보 최초로 수사를 사건 배당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초지. 그러니까 최초지. 잘 아시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재산 형성 과정에 상당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우리 당도 그 당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수사 안 했어요. 아, 그랬나요? 네. 한덕수가 자기 카드 10원도 안 쓰지 않았었나요? 맞아. 갑자기 생각나네. 한문과 법카 인생.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던 집을 자기가 물려받은 다음에 3억 2천인가 산 다음에 그걸 아마 외국계 기업이 6억 8천에 선금을 받고 맞아요. 장인한테 받은 거. 장인. 근데 그다음에 그 외국 업체가 아마 국가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거예요. 맞아. 그럼 뭐 너무 이상하잖아요. 너무 이상하지. 근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. 안 됐어요? 그 미국 정유회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두 건이나 있어요. 정유회사 하나는 정유회사, AT&T. 하나는 통신사. 이런 쪽에 하필이면 한덕수 씨가 이 증여받은 장인한테 증여받은 집을 그렇게 빌려서 씁니다. 그 윤석열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삼성한테 그렇게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. 이런 수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. 근데 사실 여기 너무 빌런들이 많이 등장해. 1번 지금 검찰 등장했죠. 그다음에 이종배 이 양반은 소위 그 시민사회단체라고 해서 법세련인가 해가지고 2019년부터 한 해 20-30건 이상씩을 막 고소고발을 했어요. 그러다가 2022년에 서울시의원이 됩니다. 비례로. 그때부터 고소고발한 것도 지금 보면 68건 2025년까지. 개인이 시의원 역할을 안 하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내는 세금 받아서 고소고발해요. 저도 고소고발 당했고요. 아니 저는 뭐 이종배 시의원 뭐 정치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그냥 뭐 아니, 정치인이 아니고 전문 고발꾼. 그러니까 아무튼 뭐 나는 근데 검찰이 여기에 하는 짓이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완벽한 공격이죠.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개입 아닙니까 이거? 그게 이제 2019년부터 들인 버릇이죠. 조국 전 대표.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때. 조국 전 장관 때 제가 인사청문위원이었는데 와 이건 너무 열받네. 정회를 하더라고요.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. 근데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. 특별한 이유 없이 정해놓고.
근데 자정이 될 무렵에 딱 기소가 되는 거예요. 정경심 기소. 그랬었어요. 그러면서 기소 소식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소환 조사도 안 했거든요. 기소 소식이 들어오기 전에 법사위원장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간 끌다 나와가지고 조국 후보한테 묻습니다. 부인 기소되면 장관 자리 물러날 거냐. 계속 먹었어요. 그러고서 몇 분 있다가 얼마 있다가 기소가 된 거예요. 짜고 치는 거네. 그 짜고 친 거 아니야 그거? 그때 정말 황당했어요. 청문이었어요. 제가 청문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더니만 뜬금없이 던지더니만 갑자기 정회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정회하고 진행을 안 시키냐. 빨리 진행하고 끝을 내든지 아니면 진짜 계속 할 거면 차수 변경해서 다음 날까지 넘어가는 걸로 하든지 둘 다 안 하면서 계속 시간만 끄는 거예요. 무섭다. 그러더니만 딱 기소를 하고 바로 속개를 하는 거예요. 두 번 당할 수는 없습니다. 검찰이 그때 그거를 못 잊어서 또 까불잖아. 그러니까 그때 이게 연성 쿠데타다. 네. 수사권을 남용한 연성 쿠데타다라고 그 성격 규정을 저는 했었는데 네. 아직 그 버릇 못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적어도 검찰 수뇌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일부 검사들은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. 그쪽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발목 잡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서 어떻게든 자기네들 살 국리를 한다. 아직도? 예, 왜냐하면은 저런 식으로 기소하고 수사하는 상태에서 개혁을 시작하면은 이거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프레임 씌울 수 있거든요. 실제로 그랬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편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800, 7070 의혹이 있잖아요. 그렇지. 44초인가 44초. 예, 44초. 7070하고 당시 법률 비서관 주진우하고 그때 이첩하기 직전에 전화 통화 44초 했습니다. 맞아요. 예. 그래서 그 최혜병 특검 법안 올라왔을 때 반대 토론을 이렇게 했어요. 주진우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는데 제가 또 목소리가 크니까 800, 7070 누구랑 전화했어? 잘하셨네. 움찔하지. 네, 합니다. 그래서 한마디 더 붙였죠. 전화한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? 좋았다. 질문 좋아. 뭐라고 하던가요? 답변 안 하죠. 모르는 척하는 거죠. 모르는 척. 그리고 그 의혹이 있어요. 그리고 주진우를 비롯한 많은 검찰 출신들이 예전에 그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엄청나게 로비를 했던 사건이 있거든요. 그때 전화 엄청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진우입니다. 뭐라고요?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. 박수종, 김영준, 박재벌 예. 남부의 주가 조작 제대로 해명이 안 됐어요. 이거. 주가 조작 유명한 사건이에요. 네. 박수종하고 김형준이라고 네. 그 박재벌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부 금조위에서 금융조사 특수단에서 그쪽에 있으면서 주가 조작한 사람들을 봐준 사건이에요. 검사가 박수종은 이미 검사를 그만두고 바깥에 나갔고 김형준인가 그 양반이 금조위에 있으면서 했던 일이에요. 일. 근데 그때 엄청나게 그 검사들한테 전화 받은 바로 그분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받은 전직 검사들한테 전화 받은 그분이 주진우 의원이야.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주진우 의원은 진짜 재밌는 게 이번에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막 여러 공격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공격을 주진우한테 딱 대입시키면 딱 그 건이 있어 또. 그 주진우가 2023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거든요. 네. 그때 조모상을 치렀어요. 맞아요. 조모상. 네. 근데 그때 조의금 신고 안 했어. 근데 지금 조의금 원래 신고 안 해. 아니 지금 다른 게 있어요.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내 건인가 경조사 얘기할 때는 김민석 의원은 공직을 안 맡았을 때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 공직자였잖아. 근데 주진우는 공직자였어요. 재산 누락시켰다니까. 이 사람은 해야 되는 거고 김민석 지금 후보는 안 해도 되는 때였다. 그러니까 차이가 나 오히려. 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난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거는 자백인가 싶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. 왜 특검하냐라고 반대 토론할 때 저 국회에서 앉아서 본회의장에서 듣고 있었거든요. 왜 그 세계 특검 있잖아요. 우리. 네. 세계 특검 이거 통과시키려고 할 때 반대 토론했단 말이에요. 왜 특검을 하냐? 여당이 특검하는 거 처음 봤다. 맞아요. 여당이면 검찰을 잘 써서 수사를 하면 되지. 맞아요. 왜 특검하냐? 네. 저자는 뭔가 지금까지 자기들은 검찰을 활용해서 정적이나 검찰을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면 사용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건가? 그러네.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? 맞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주진우 비서관의 그 정관 변호사와 관련된 로비 의혹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그걸 주진우
바로 잡아야 된다. 정정보도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. 아 그랬나요?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더라고. 그래서 주진우 의원 지금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, 그러니까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당시 법률비서관으로서 대통령실에서 뭐 이것저것 막 했잖아요. 그 개인이 써야 될 돈을 대통령실에서 썼던 측면도 있고요. 그래서 네. 김건희 특검에서는 최소한 제가 보기엔 참고인이고 네. 최혜병 특검에서는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. 피고인 가야지 피고인. 그 이제 기소하면. 그래서 네. 저분이 저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? 나중에 이제 수사 들어오면 정치 탄압이다. 그러니까 안 먹힙니다. 일더미지. 네. 검사 출신들은 다 그런데 능한 것 같아요. 네, 안 먹혀요. 능하지 않아요. 단 한 번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. 주진우는 다 그 사람은 맞지도 않고 다 틀렸어. 맞아요. 주진우는 끝까지 잡습니다. 우리는. 네. 네.